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며칠 전에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파이란. 2001년도 영화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연도를 제가 체크하면서 봤는데 2001년도면 지금 몇 년입니까? 한 23년 전.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님이 지금처럼 약간 그 할아버지 느낌의 얼굴이 아니라 한참 진짜 전성기를 치고 나갈 때, 거의 올드보이 그 직전 아마 그 언저리일 텐데, 그 젊은 최민식 배우님의 그 열혈 연기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백지라고, 뭐 물론 나중에 스캔들로 아주 그 얼굴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얼굴은 굉장히 청초하고 청순한 데 반해서 실제로 사생활은 좀 문란했다라는 그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장백지. 하지만 적어도 그 이슈 전에는 장백지는 또 누군가에게는 이상형에 가까운 얼굴이었다. 그 두 배우가 열연을 했던 파이란, 2001년도 영화인데 제가 그걸 다시 봤어요. 우연한 기회에 다시 보게 됐는데 확실히 그 스토리의 그 힘이라는 게 깊이가 있는 스토리다 보니까 영화를 계속 보게 만들더라고요. 계속 보게 만들어요. 지루하지도 않고. 그리고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막장 인생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스토리는 대부분 다 알아요. 하지만 그 디테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났었어요. 장백지가 죽었다는 건 알죠. 그러나 그 과정이 다시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봤는데 내가 놓치고 이렇게 지나간 장면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도 다시 들고, 제가 오늘 이 파이란이라는 이 영화를 굳이 저의 대화의 소재로 이렇게 끌어올린 그 동기는, 파이란이 있었을 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전혀 못 느끼는 여러 가지 그 환상들, 솔로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저런 나만을 생각해주는 짝을 갖고 싶다. 그 파이란이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찾아갔다가 체포되는 장면만 봤죠. 극중 배우 최민식 씨가 이제 그 건달 역으로 나오는데, 그 건달에 자신의 그 결혼, 가짜 결혼이죠. 옛날에 참 많았어요. 가짜 결혼을 해줌으로써 비자를 결혼 비자로 있게 해주는 그런 위장 결혼 시스템 참 많았고, 그 시대의 이제 어떤 그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여기서는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게 한국 사람이 비극적인 게 아니고 그 청초했던 그 파이란이라고 하는 중국 여자가 한 남자만을 바라봤다. 실제적으로 뭐 제대로 얼굴 보고 말한 적도 없는 남자를 이국 땅 한국에 와서 그 남자를 진짜 남편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그 정말 억지로 자신이 모르는 그 타국의 말이죠. 그걸 굳이 이걸 편지로 남기면서, 급성폐렴이겠죠. 피를 토했으니까. 급성폐렴으로 죽게 되면서 망나니 같은 최민식이 결혼 상황에서 자기 와이프가 죽은 것에 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큰 인간적인 충격에 빠지면서 뭐 얘기가 점차 비극적으로 가죠. 결과적으로는 최민식 씨가 죽죠. 죽는데 그 여기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적인 어떤 깊이로 본 게 아니라 나도 저런 여자 와이프를 얻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나만 생각해주는 그런 여자가 이 세상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 현실은 어떠냐? 저는 영화의 뭐 그 영화 퀄리티 뭐 또는 영화의 뭐 이런 스토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자 관과 지금의 그 2024년도 지금의 여자관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특히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이란 같은 여자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 비슷한 여자들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어요. 어디서 봤느냐 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오늘 파이란 얘기를 꺼낸 거예요. 마치 보기도 했고 영화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자의 어떤 자기 와이프의 이상형은 어떻습니까? 지고지순. 네, 남자를 하늘같이 떠받치고, 그리고 저만을 생각하는 거죠. 저만을 생각하고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대지 않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착하고, 그리고 예쁘고, 그 흔히 말하는 낮에는 청초하고 순박한 여자, 밤에는 거의 뭐 섹시함으로 변해서 뭐 밤마다 부부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자를 우리는 이상형으로 꼽습니다. 결혼 생활에. 그런데
현실은 어떠느냐? 그런 여자가 없다. 바보인 여자마저도 남자 뜯어먹기 바쁘고 똑똑한 여자는 남자를 도축하기 바쁜 게 요즘 현실이다. 그리고 원래부터 있던 집 여자는 남자를 우습게 알기가 정말 기본이고, 자신보다 능력 있는 여자랑 만난 남자는 한없이 불쌍한 존재가 되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마저도 여자한테 어떻게 보면 일임해서 불쌍하게 사는 게 또 현실이다. 파이란 같은 여자를 만날 확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파이란 같은 여자가 실제 결혼을 한다 그래도 야수가 되더라. 초식 동물이 아니라 육식 동물이 되더라. 여자들이 결혼을 특히 하고 애를 낳게 되면. 요즘 그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야 정말 과간이죠. 그 애 있는 앞에서 싸우는 거 저도 많이 싸웁니다. 진짜로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참 창피할 정도로 저도 무시도 많이 당하고 야, 내가 정말 이게 맞는가 결혼 생활에 저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뭐 저의 비극적인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이 전체가 다 이 세상이 비극이다. 저는 이제 그 비극을 어차피 비극이라면 거기서 남자가 그 비극적인 것에 매몰돼서 엉망진창된 인생을 살지 말고 자기 주권은 찾고 살자가 제가 주장하는 바일 뿐인 거지. 뭐 여자가 이미 뭐 육식동물이 됐는데 거기다 대고 뭐 나도 같이 육식동물 돼가지고 헐뜯고 뭐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런 과정이 됐다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긴 힘들고, 그나마 아직 그런 관계까지 안 가신 분들이라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파이란 여자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파이란 같은 여자가 제가 어디서 봤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즈벡에서 봤습니다. 우즈벡이 이슬람교가 사람을 참 바보처럼 만드는 그 교리가 있어요. 특히 여자를 바보처럼 만듭니다. 남자의 종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뭐 이슬람 교도도 아닌데 얼마나 깊이 있게 알겠습니까마는, 가장 저는 그 현실적으로 이슬람 교인들과 제가 여자 대 남자로 부딪히면서 느꼈던 건 뭐냐? 야,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네. 지금도 순결, 그리고 지금도 남자에게 완전히 그 어떤 지배당하는 여성상,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요즘은 뭐 안 그렇겠죠. 또 세월이 또 흘렀으니까. 제가 우즈벡 간 지도 꽤 이제는 거의 15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저는 확실히 거기서 그걸 봤다. 여자가 지고지순함이 어떤 것인가. 파이란 같은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전 이미 경험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국제 결혼을 생각한다면 이슬람교도 괜찮다. 그런데 국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이슬람 교인과 이제 결혼한 국제 부부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남자가 굉장히 그 뭔가 어깨가 딱 펴져가지고 이렇게 이쁜 여자랑 나 결혼해. 뭐, 그래서 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여자가 많이 이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집도 여자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여자가 좀, 기세가 좀 세지더라. 처음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슬람교인도 결혼 후엔 야수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적어도 그 야수가 되는 과정, 그 육식동물이 되는 과정을 약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그래도 좀 어떤 교리를 제대로 익히신 여자분이라면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요즘 애들도 그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여자가 버릇없이 커와서, 남자는 더 버릇없지만 여자도 버릇없이 커와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애를 낳고 지금 그 세대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버릇 없던 세대의 자식들이 지금 애기가 되고 초등학생이 된 요 시점이 제가 지금 말하는 어떤 파이란 시대와 딱 대치점인데,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그 예능, 그죠? 부부간에 좀 문제가 있는 예능들 보면 애도 왕이고 와이프도 왕이고 서로 뭐 쌍욕 받고 애는 앞에서 뭐 나 다 죽어버릴 거야. 나는 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그 초등학교 애가 뭐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창에서 시층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뭐 험한 말 하고 아주 인간 극장도 이런 그 처참한 인간 극장이 없더라. 보면서 뭐 예능이니까 의도적으로 뭔가를 좀 관찰 카메라 형태긴 하지만 굉장히 과도한 걸 요구하긴 했을 것 같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저런 애들이 충분히 있다. 요즘은 충분히 있고, 특히 그 맞벌이 시대에 그 엄마 말만 듣는 애들, 그때 엄마 말도 이제 안 듣더라. 그것이 이제 보여서 어저께 파이란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많은 걸. 우리는 파이란 같은 여자를 못 만나는 건가? 결국엔 아직 있는데 이러면서. 어디에 있냐? 도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즈벡의 시골에는 있을 거고, 아직도 어느 나라, 약간 좀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의 시골에는 아직도 있다. 그들 중에서 천사들이 있더라. 천사들을 처음부터 너무 뭐 성욕의 대상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서 이미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여자를 성적으로만 생각해야 그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요. 저는 요즘 그 주병진 씨가 다시 주병진 선생님이죠. 주병진 선생님이 그 새로 결혼을 생각하면서 여자를 이렇게 만나는 프로그램을 지금 유튜브에 한참 나오고 있잖아요. 여자 3명 중에 1명 고르기. 그게 이제 지금의 현실, 작금의 현실이죠. 그 남아있는 여자도 눈이 하늘같이 높고요. 주병진 선생님도 눈이 하늘같이 높은 거예요. 겸손으로 말씀하시죠. 말로는. 아이고, 저한테 너무 과분하다. 그런 이제 제가 딱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그 표현이에요, 그냥. 아유, 너무 저한테 과분하셔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가 속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이때까지 기다려 왔는데, 예. 물론 그 주병진 선생님의 나이가 60대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60대 중반이죠. 20대 여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원성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40대에서 50대 사이인 거예요. 40대 초만 해도 과분하다는 말을 써야 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나이가 되신 거죠. 근데 그분이 과연 성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여자를 지금 필요로 할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적인 거와는 좀,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성적으로 매몰돼서 난 어리고 예쁜 여자랑 맨날 섹스를 해야지, 난 그래서 어리고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지 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겠고, 제 경험상에는 제 지인들과 얘기할 때 저는 좀 말을 좀 막 하는 편이라, 그래야 또 상대방도 저한테 말을 막 하면서 서로의 진심으로 이제 다가가는 그런 화법을 쓰는데, 그래서 저의,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런 단점부터 이렇게 먼저 오픈하고, 세상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정말 창피한 저희 과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먼저 얘기를 해요.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든지 좀 친해지는 분들, 될 것 같은 분들은 제가 어떠한 이 문제점이 있는 인간이다를 먼저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이 사람의 반응을 먼저 보고, 그 대화의 그 방향을 정해가는데, 그렇게 제가 오픈하면서 이렇게 그 오픈마인드로 들어보면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 중년이 넘어가잖아요. 섹스로 여자를 고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섹슈얼함이 없는 여자를 고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리고 예쁜 여자 좋은데, 자, 어리고 예쁜 여자인데 걔랑 섹스를 하려고 어리고 예쁜 여자가 아니라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호를 해주고 싶은. 야수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어떤 남자가 아닌 여성이라는 그 동물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갸냘픈 어떤 생명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 어차피 대판 싸우고 뭐 2년 전이라고 싸우고 뭐 나중에 부부 싸움에서 막 서로 막 삿대질하고 갈 때까지 간다고 해도 여자가 포악해지더라도 어린애가 좀 더 내가 용서하기가 낫더라.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포악해지면요, 여러모로 제가 육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저도 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린애가 나한테 소리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자들이 적어도 나이가 40대가 넘어가고 50대에 가까워진 남자들, 저처럼 이제 50대를 이미 넘은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섹시함에 이렇게 뭐 침을 꿀꺽거린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이 찾는 여자는 진짜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여자. 그러려면 파이란 같은, 아까 다시 원로 들어가서 지고지순, 나만 바라보는, 그리고 얼굴도 청초하게 생긴, 뭐 속내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첫 느낌이 좀 그쪽에 가까워야 내가 보호해주고 싶지, 나보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척이죠. 똑똑한 게 아니라 똑똑한 척하고, 나보다 포악하고, 그리고 뭔가 나를 바보로 여기는 그런 뭐 멸시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부류들하고는 그런 사랑이 꽃이 피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제가 파이라를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런 여자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정말로 해외, 시골, 그 중에서도 아직 학교,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을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호할 양 같은 존재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 친구들의 기다리 아저씨가 돼서 나중에 그 친구가 날 사랑하면 좋고 뭐 사랑 안 해도 좋잖아요. 그 내가 누군가의 어떤 그 후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식의 사랑법으로 조금 사랑의 관념을 월드하게 그리고 너무 조바심 안 갖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주병진 씨 그 나이 50대 여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그것도 세상 알 거 다 알고 아무리 앞에서 착한 척하지만 사실 속은 다 나이가 들면서 다 알게 돼요. 이 세상을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자가 더 나가지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까지 결혼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눈이 그만큼 높은 이유가 뭐겠어요? 눈이 높다라는 건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남자를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건데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자꾸 뛰어난 남자만 찾다 보니까 이때까지 결혼을 안 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결혼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있는 거고, 이미 그 결혼 시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정도면요,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은 아니다. 점수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결혼 중매 사이트들 보면 점수를 매겨요. 너 몇 점, 너 몇 점, 너 몇 점. 뭐 학력이 몇 점, 뭘 몇 점, 토탈 몇 점, 평균 몇 점. 야, 그 육각형의 남자, 육각형의 여자. 재밌습니다. 실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거기서 만난 사람들 사실 외부에서 만나면 하룻밤 지내고 그리고 또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결혼정보 회사에 내가 등록을 하면 정말 그런 여자를 찾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아르바이트생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만나서요. 그들도 알아요. 자기가 여기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아주 쿨하게 굉장히 프리하게 섹스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사자 돌림이 있는 사람들도 특히 그래요. 그래서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고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진짜 경제적 어떤 협약체로서의 결혼을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계약서에 사인하듯이 결혼을 했다 치자고요. 그 여자의 야수됨이 처음부터 그냥 고삐가 풀려버릴 텐데 그걸 어떻게 견디시려고 하시는지. 환상이 아닌데, 결혼은 절대 환상이 아니거든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고삐가 딱 풀려서 육식동물로 바로 뭐 몇 달 안에 변할 텐데 너무 파이란만 생각하고 파이란 같은 여자가 있을 거라는 그 상상 속에, 연애를 또 특히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지 않은데 그래도 어디 가면 확률이 좀 높고, 그리고 아예 없을 거라면은 포기해야지 환상 속에 살지 말자.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